공병호 박사가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. 네. 그걸 보면 좀 이상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그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사전선거에는 약간의 뭔가 그런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가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범위는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선거하실 때 사전선거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없애는 게 제일 좋은데 없앨 수가 없겠죠. 지금 뭐 190석을 장악하고 있고 한데,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중국 분들이 선거를 못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, 네, 대통령 선거는 중국 분들, 중국 교포가 선거를 못 합니다. 예, 지방선거는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뭐 민주당에서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커요. 예.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도 지금 뭐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 분들만 해도 뭐 엄청날 건데, 그래서 그거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. 그렇더라도 사전선거만을 없애더라도 상당히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없어질 거는 같은데요. 뭐 어쨌든 조금 통계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, 저도 이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. 근데 네, 뭐 이렇게 그걸 묻힐 것 같습니다. 근데 예,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답답한 거는 그 두 가지를 잘못한 거거든요. 첫 번째 잘못은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는 윤석열 씨예요. 네,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윤석열 씨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.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재판하는 게 7개인가 돼요. 뭐 하나는 100만 원, 그게 이제 선거법이라는 게 100만 원만 넘으면 출마를 못 합니다.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. 네. 무슨 구호 삼고 하겠지만, 뭐 우리가 법원이라는 것도 완전히 장악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하나는 100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, 5년이니까 뭘 해도 하나는 걸릴 거거든요. 그러면 이재명 씨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. 대항마가 거의 없어요. 그게 뭐 다, 이재명이 빼고 나면 다 잔챙이에요.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또 갑자기 개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, 뭐 그런 분들은 그 뭡니까, 대중적 지지도가 없거든요. 대중적 지지도가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고요. 근데 우파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홍준표 씨도 있고, 뭐 좀 최근에 타격을 받았지 뭐 오세훈 씨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중적 지지도도 상당히 큰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붙으면 이재명 씨를 제외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.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.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한 10%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, 그걸 이제 이재명 씨가 되도록 헌납을 해준 거거든요. 예, 그걸 잘못한 거고,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이슈를 잠재워 버렸다는 거죠. 야, 개헌을 해서 밝히려고 했는데 못 밝혔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냐, 이 이야기 할 거라고요. 이제는 앞으로 뭐 할 말이 없잖아요, 이제부터는.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는 뭐 이제는 거의 밝혀낸다는 거 불가능할 거예요. 그 두 개를 이제 윤석열 씨가 잘못한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 잡혀가고 이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예. 그래서 저 양반은 우파를 엄청나게 잘못한 거다. 참으면 되는데 2년 동안. 누구나, 우리도 다 참고 있잖아요. 그죠? 민주당의 190석을 우리가 참고 있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계속 참고, 국민은 3년 동안이나 참고 있는데 자기는 왜 못 참느냐는 거예요. 아니, 그걸. 중국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. 근데 이거를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그 양반도 굉장히 순진한 거고요.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씨가 안 되면 되잖아요. 안 되는 게 오히려 5년을 더 연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서 전략을 써야 되는 거지. 그냥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장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대부분 다 우파죠. 그 태극기 부대이신데 대부분 경상도시고 이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나올 거다, 뭐 있을 거다, 더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 보고, 야, 정말 우파들은 순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전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. 뭐 선거를 조작했던 친구들을 뭐 연수원에서 잡아가지고 오키나와로 보냈다는 둥 뭐, 그죠? 네.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 다들. 아, 그게 소설입니까? 소설이죠. 그게 누가 퍼뜨렸을 것 같아요? 민주당에서 퍼뜨렸죠. 그거를 다 믿고 그냥, 왜냐? 그 민주당에서 계속 퍼뜨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지연시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파, 예전에 저는 이제 뭐 학생 운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좌파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그냥 순진하게 믿고 4대4까지 뭐 기각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파들이
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. 트럼프 같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4대4나 5대3 대드락설이라든지 그거는 민주당에서 다 퍼뜨린 거죠. 연수원이나 이거 다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민주당에서 다 퍼뜨린 거죠. 그걸 믿고 그냥 그걸 이렇게 퍼뜨리면 안심하고 있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그리고 미국이 도와줄 거다. 왜 쳐다보고 있냐. 미국이 왜 내정 간섭을 합니까? 트럼프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볼 때 얼마만큼 비중으로 볼까요? 1%? 좀 미약할 것 같습니다. 주한미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미군은 굉장히 강력합니다. 그렇죠. 예, 여기는 진짜 군사 기지화되어 있어요. 근데 주한미군은 그냥 개념이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만 있기 위해서 그냥 보도부예요. 왜? 때렸으니까 참전해야 되잖아요. 여기 주한미군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여기는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. 최근에는 뭐 사드 철수한다는 말까지 있고 그래요.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게요.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어요. 그거는. 근데 이제 뭐 본인 전략상 이렇게 판단하겠죠. 한국이 예뻐서 뭐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파들의 생각은 굉장히 순진해요. 제가 볼 때는. 제가 순진했군요. 예, 대부분 그건 민주당에서 다 퍼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. 예,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든 손발을 묶은 다음에 뒤통수 치는 거는 좌파의 아주 특기예요. 예.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당하지 않았나. 안타까운 거는 정치하는 분들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는 뭐 앉아가지고 뭐 홍준표 씨도 뭐 기각될 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전투력. 예,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장제원 씨 같은 분이 전투력이 상당히 있는 분이 안타까운 거죠. 예, 그런 분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파이팅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순진하고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이런 떡 떨어지기를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고 우파들 생각이 대부분 그래요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예,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예,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좀 안타깝죠.